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미국 주택만 보면 인플레 장기화되고 아파트는 계속 내린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파트는 그 한국 아파트를 말하는 것이겠죠. 자, 기사부터 보면은 M이죠, M. 제목이 M인데 자, 번역을 하면은 금리 인상과 주택 판매 둔화로 모기지 수요가 2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자, 요 그 기사 내용을 보면은 기사 내용의 핵심 내용이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신청 건수는 한 주 동안 7% 감소했으며 1년 전 같은 주보다 21% 감소했다. 지금 계속 모기지 신청 건수가 쭉쭉쭉쭉 감소하는 추세다. 자,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다른 기사를 한 개 더 보면 이번에는 제목이 좀 쉽습니다. 30입니다. 30. 자, 번역을 하면은 30년 모기지 이자율 6.28%로 일주일 전 5.5%에서 좀 상승을 많이 했다. 엄청나죠. 일주일 만에. 자, 30년 고정금리가 6.28%다. 자, 이거 모기지 대출 받을 사람이 없겠죠. 정상적인 뇌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대출은 아마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그 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감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지요. 금리 상황상. 자, 그리고 그 기사 내용을 보면은 지금까지 금리 인상은 역사적으로 강하고 전염병에 의해 주도된 수요와 기록적인 낮은 공급으로 급상승한 주택 가격을 진정시키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자, 지금까지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최근까지 지금 코로나가 발생해서 도심 아파트에서 외곽의 넓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폭발을 했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주택 공급도 감소했다. 가뜩이나 그 단독주택은 손이 많이 가서 주택 공급이 한정적인데 코로나 때문에 또 더 공급이 또 줄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공급은 줄고 수요는 폭발하고 당연히 주택 가격이 폭등했겠죠. 그 외곽의 넓은 주택들 폭등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 최저가. 그래서 무조건 주택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죠. 무조건 오늘 사는 게 최저가니까. 자, 그러니까 주택 가격 폭등을 했고 결국에는 그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빨리 사면 위너다. 모기지 받아서 집 사는 사람이 위너다. 지금까지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어 왔었죠. 지금까지의 그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대한민국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측이 미국, 우측이 한국인데 급상승한 지역부터 다르죠. 급상승한 지역이 큰 폭으로 상승한 지역이 미국은 교외에 있는 도심 밖에 있는 그 도시 지역, 도시이긴 한데 도심 밖에 있는 큰 도심 밖에 있는 그 교외 도시 지역에 있는 사람 거주하는 지역의 그 넓은 주택, 자, 그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을 했다면 한국은 도심 아파트, 자, 서울이 제일 좋았죠. 도심 아파트 중심으로 상승. 그리고 주택 가격을 한번 보면은 미국은 건물 평수가 한 80평 되죠. 80평. 1층, 2층 합해서 한 80평 되고 땅 평수는 뭐 300평 정도 넓게 짓는 그 단독 주택이죠. 그런데 한국은 건물 평수 25평, 땅 지분 10평. 자, 요런 거죠. 그런데 지금 가격이 올라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10억, 한국도 10억이죠. 가격은 같은데 내용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환산하면 확연히 드러나죠. 건물 평당 가격. 미국은 단독주택이라서 손이 많이 가고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이제 지어야 되는 그런 건물인데 1,300만원, 평당 1,300만원 이렇게 되겠죠. 10억을 그 80평으로 나누면 평당 1,300만원 이렇게 나오고 한국은 10억을 25평으로 나누면 4천만원이죠. 4천만원. 평당 4천만원짜리. 우리나라가 훨씬 비싸죠. 지금 둘 다 올랐지만 미국도 오르고 한국도 올랐는데 한국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에서 더 올랐고 미국은 낮은 가격에서 올라서 지금 가격인 거죠.
자, 그리고 땅 평당 가격을 한번 보면은 지금 10억을 300평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평당 300만 원. 자, 반면에 한국은 10평이 10억이니까 땅 한 평당 1억이죠. 환산하면은. 그래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자, 지금 미국 많이 올랐다 하지만 한국에 비하면 껌값입니다. 한마디로. 자, 그리고 사용 목적을 보면 미국은 실거주 80%. 자,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 늘어나니까 외곽에 있는 넓은 주택 실수요가 터져서 실거주 80%, 투자가 한 20% 되겠죠. 반면에 한국은 뭐 솔직히 말해서 투자가 100%죠. 투자가 100%. 한국의 아파트는 돈다발이죠. 돈다발. 자, 계속해서 기사를 보면은 금리 인상은 주택 시장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모기지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전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주택 판매는 6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자, 지금 변동사항이 생긴 거죠. 가장 큰 변동사항은 금리. 자, 30년 고정금리 모기지 3%에서 대략 3%에서 지금 6.28%까지 올라왔죠. 고정금리가. 그래서 이 금리 한 방으로 지금 더블 이상 올랐기 때문에 고정금리가 금리 한 방으로 지금 수요가 급감해 버린 것이지요. 자, 그러나 이번 공급 부족은 여전하죠.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막 찍어낼 수 없어서 공급은 부족하고 그래서 여전히 높은 가격이죠. 특히나 요즘 원자재 값 상승으로 공급을 저렴하게 할 수 없는 상황. 자, 이러나 저러나 공급도 부족하고 또 저렴한 공급은 더더욱이나 부족하고 자, 그래서 여전히 지금 높은 가격에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거주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사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비싸고 자, 돈도 없죠. 자, 대출을 6.28% 금리를 지불하고 대출 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참는 거죠. 잠재된 수요는 엄청 많으나 지금 꾹꾹 눌러서 참고 있는 그런 상태다. 자, 여기서 그 제목에 있는 그 미국 주택만 보면 인플레 장기화다. 자,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발 가치관의 변화. 자, 6개월 예상했죠.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 그런데 2년 이상 다른 세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2년 엄청난 시간이죠. 엄청난 시간 동안 우리는 다른 세상을 보아서 가치관이 변했죠. 중요한 것은 숨 쉬는 것, 밥 먹는 것, 대화하는 것, 가족,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는 것. 자, 예전에 몰랐던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게 와 닿으면서 넓은 주택 수요가 폭발했죠. 자, 장기적으로 이런 수요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년의 그 경험은 엄청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고유가, 교통비 상승, 그래서 도심으로 다시 몰릴 수도 있겠으나 아주 잠시고 결국에는 역사적으로 유가는 $100 아래로 항상 거의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그 수요가 변해서 넓은 주택 수요는 꾸준할 것이다. 특히나 그 친환경 에너지도 가세할 것이고 그리고 자율주행도 완성되면은 더더욱이나 외곽의 그 넓은 주택 수요가 폭발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코로나 때문에 가치관이 변해서 앞으로 넓은 주택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이다. 그런데 자, 한국은 왜 섬인가? 한국은 왜 그 도심 아파트인가? 자, 토건족의 승리죠. 한마디로 토건족의 승리입니다. 토건족 이권이 너무 강해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가치관은 아직까지 잘 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2번 미국 주택. 자, 미국 주택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초코파이는 지금 대량으로 막 찍어낼 수가 있죠. 이게 집으로 따지면 아파트죠. 아파트. 한 방에 1000세대, 2000세대 찍어내죠. 값싸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초코파이에 해당하는 아파트 싫어죠. 그리고 그 정성이 들어가는 그 수제 양갱, 나만의 그 집, 나만의 단독주택. 자,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단독주택이 훨씬 더 크죠. 잠재 수요가. 그래서 초코파이처럼 한 방에 값싸게 1000개씩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공급이 굉장히 한정적이죠. 거기에다가 코로나발 마음의 후유증으로 지금
넓은 주택에 대한 높은 잠재 수요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확 올라가 가지고 지금 수요가 억눌러져 있는 상태지만 금리 내리면 수요는 언제든지 다시 폭발할 수 있다. 그래서 장기 인플레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겠죠. 제목에 있듯이 미국 주택만 보면 인플레 장기화 될 것 같다. 물론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지만 주택만 보면은 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에 잠재 수요가 장기 인플레의 요소가 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한국 아파트. 자, 한국 아파트는 가상화폐하고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 아파트는 돈다발이다. 자, 그래서 돈다발의 흐름을 보려면 가상화폐의 그 흐름을 보면 대충 그 돈다발 한국 아파트 흐름이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고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 1번 아파트는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돈다발이다. 자, 그래서 콜 그리고 더블로 베팅. 자, 그래도 더 오른다. 이런 기대감이 있을 때 그때 수요가 터지는 거죠. 그때 수요가 터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그 수치들 PIR, GDP 정체, 인구 감소, 낮은 임대 수익률 등등 하방 압력이 지금 수천 가지입니다. 수천 가지. 자, 이런 상황에서 잠재된 그 돈다발에 대한 수요, 아파트에 대한 수요 한동안은 잠잠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초저금리로 다시 가기 전까지는 배팅을 전혀 고려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견해는 지금 향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수요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투자로 아파트는 절대로 사지 마라. 아무리 가격이 내려도 투자로 살 거면 사지 마라. 이런 주의입니다. 뭐 임대 수익 보고서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최소 4%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한참 동안 아마 4%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투자 아예 하지 마라. 그냥 아무리 내려도 아예 하지 마라. 자, 이게 제 의견이긴 한데, 자, 그것과는 별개로 그것은 일단 빼더라도 미국 주택만 보면 인플레 장기화이기 때문에 자, 한동안 한국 아파트 계속 스물스물 계속 내려갈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